장사 좀 해봤다라는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상 박현숙 씨. 박현숙 씨를 대적할 또 다른 거상이 오셨습니다. 저는 친구를 2명 이상은 안 썼어요. 10명 내지 11명 정도 썼는데요. 북한에 없어요. 그럼 전화해요. 언니야, 내가 뭐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면 돌을 묶어서 던져요. 그럼 밧줄이 이제 날아가서 중국에 가잖아요. 그럼 그 밧줄을 이제 덜 풀고 거기다 아이스크림을 묶어서 그럼 우리는 잡아당기면 돼요. 북한에서 영상을 직접 찍어오신 조현중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삐라에 대해서 그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국가에서도 궁금해하는 건데 나옵니까? 나오더라고요. 우와!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 가고 네. 이제 정말 모두가 살찌는 가을이 왔습니다. 예. 모두가 살찌겠죠. 네, 모두가 살찌죠. 너무 모두가 많이. 살찌길 바라는 거예요. 저만 빼고 다 살찌길 바랍니다. 근데 네. 가을하면 남자의 계절이란 말을 하잖아요. 홍석천 오빠는 가을을 타세요, 봄을 타세요? 저는 여름을 타는 편인데요. 여름에 살이 나고 싶은 거예요? 살 타는 것도 있는데 네. 여름 되면 조금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몸매도 자랑하고 싶고 운동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뭐 수영장 맞아, 가서도 딱 선글라스 끼고 이러고 싶은데 이게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여름에 수영장 못 가겠는 왜요? 거예요. 몸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살짝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쭉 느껴가면서 네. 여름부터 쫙 타기 시작해서 가을 가면 오히려 살짝 안심돼요. 이렇게 가릴 수 있으니까. 아니, 말로 저렇게 하지. 몸매 좋으시잖아요. 아니, 얼마나 이쁘게 보면. 어? 우리 보령이가 네. 어렸을 때부터 알던 이모니까 지금도 어머 석천이 이모는 변화가 없냐고. 석천이 뭐. 보령이가 5살 때 아우 네가 보령이구나 이모야. 그 이후로 이제 보령이 큰 이모예요. 네. 아이한테 몹쓸 했죠. 이모와 삼촌의 경계선을 제가. 자 오늘 뭐 이렇게 함께 하는데 지금 아니, 배고프잖아요, 가을에는 늘. 요리하면 또 홍석천 씨인데, 가을에 뭔가 맞는 요리 뭐가 있을까요? 가을에는 아무래도 약간 국물 시원하고 칼칼한 것들이 찬바람 살짝 들어올 때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똠양꿍 아주 좋습니다. 네, 태국식 해물 그 수프인데 맛있죠? 아주 좋아요. 네요? 죄송합니다. 은혜 씨 얘기하는데 네. 홍석천 씨가 이제 밑에 물을 먹고 싶었나 봐요. 네. 근데 보통 남자들 물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이래도 되잖아. 왜 한 동작에 턴 의미를 부여해? 내가 물을 마실 때 이렇게 마시든 왜 그렇게 이렇게 마시든 이거 왜 그걸 관여해?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예. 이모 같잖아. 아니 내가. 아 재밌네요 오늘. 네. 매주 새롭고 신기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갑 오늘의 주제 공개해주세요. 북한 장사의 신. 이만갑을 통해서 최근에 북한 주민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오늘은요, 북한 주민들의 치열한 생존 전투에 꼭 빠질 수 없는 네. 우리 장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사의 신들에게 직접 들어보는 장사의 기술부터 또 은밀한 밀수 이야기까지 기대해주세요. 장사에 관련된 네. 얘기를 하는데요. 뭐 장사의 신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 진짜 돈 좀 벌어봤다. 북한에서 장사 좀 해봤다라는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돈자루를 집안에 쌓아놓고 살았던 거상 박현숙 씨. 남들보다 빠르게 최신 밀수품을 꿰뚫은 진성미 씨. 양강도 해산 밀수 신동 한송이 씨. 아그로카무라 최서량 씨. 창사계 홍길동 강리혁 씨. 미나리 참사를 한 현야량진희 씨. 자 그리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몰래 카메라로 북한의 장마당을 직접 촬영한 분을
잠시 후 이만갑에서 모십니다. 이분은요, 직접 들어가서 그쪽을 몰래까지 찍고, 직접 촬영까지 해서 영화까지 발표하신 분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미공개 영상들을 공개를 미공개. 합니다. 이만갑에서만 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만갑이 인정한 거상 박현숙 씨를 대적할 또 다른 거상이 오셨습니다. 남다른 추진력으로 밀수계를 주름잡아 양강도 해산에서 이름 석자 날리신 분입니다. 김경숙 씨 소개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야, 포스가 있다, 포스가. 밀수를 잘하시는 분 많이 밀수로 나를 당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통크게 밀수한 김경숙입니다. 쌀, 약초, 덕물 비롯해서 밀수를 국경에 넘겨가지고 진군을 여러 명으로 통크게 하여온 저희 그 남을 오늘의 학술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유, 진짜 최고다, 최고. 같은 양강도인데 아는 사이 아니셨어요? 네. 동이 다르다 나니까 저희는 유연 쪽에 있었어요. 아, 전혀 몰라요. 네. 위원이 있고, 위원이 난 있고, 해산에 해산이 있거든요. 아니 서로 알았으면 서로 고발해서 서로 잡혀가게 하죠. 맞아요. 경쟁업체니까. 상을 쳐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게 낫죠. 예. 박현숙 씨가 이렇게 보셨을 때 어떻게 대적이 될 것 같습니까? 밀수로 박현숙 씨 입장에서? 아, 그건 얼굴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세다, 세다. 네. 여기서 라이브를 시가지네. 네, 기대가 돼요. 야, 지금 저 두 사람이 그냥 한 25년 전에 이만기, 이준희. 이런 느낌. 아니, 제가 딱 보기에 승부색에 살았잖아요. 예. 딱 보니까 두 분이 내가 진짜 밀수의 대왕이다. 네. 라고 하는 그 포스가 지금 그게 확 이리 와요. 정말 내가 최고다라는 아니, 거지. 우리가 박현숙 씨 밀수 얘기 많이 들었는데, 김경숙 씨 도대체 어느 정도나 밀수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약초, 쌀, 동을 석턴, 녹턴씩 싣고 조선 돈으로, 북한 돈으로는 80만 원씩부터 150만 정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진군들도 그 진군비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네, 진군을 몇 명까지 써보셨어요? 10명 내지 11명 정도 썼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생계가 먹을 것도 없고 이러면은 걔네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무개 엄마 오늘은 좀 먹을 거 없는데 짐 뗄 수 없나 그럼 오늘은 짐이 못 찾는데 요걸 갖고 너나 먹으라 하고 주고 이랬댔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바지를 입은 남자 됐으면 좋겠다. 차라리 여자를 태어난 게 아니라 네. 그래가지고 소문이 엄청 났댔어요. 그때 유연지구에. 근데 진군들이 막 한 8살짜리 요만큼 봉지에다 넣고 다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막 이렇게 짐 가득. 짐은 그 약초짐 같은 거는 보통 22kg씩 포장해요. 저희가 그 키로를 넘어가면은 중국에서 그 수분 감모를 다 제하는 거 수분이 있다고 보고 그래가지고 그 한 마디씩 그 짐꾼이 한 명당 한 마디씩 매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마치 그림이 장사이신 드라마에서 그 보부상들과 와. 그 객주의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예. 야, 진짜 10명이면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회사인 거죠. 예, 보통 밀수들은 혼자서 이렇게 짐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10명, 뭐 15명 이렇게 해가지고 짐꾼들을 따로 쏜다는 건 그 사람들에게도 또 돈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남는 장사가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다는 거죠. 예, 진군은 제가 다 못 살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짐을 할 때는 또 진군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따로 또 있었어요. 있고. 예. 그러면 저희 현숙 언니는 진군을 몇 명까지 써봤어요? 아, 저는 진군을 2명 이상은 안 썼어요. 그리고 군대 이렇게 날 딱 커버 서주는 군대들한테 돈을 줘요. 그리고 너가 다 알아 처리해라 해요. 그걸 난 전면에 절대로 나서지 않았어요. 내가 2명을 여는 거는 내 짐을 정확히 넘겨주는 거면 감시만 해요. 그래서 받을 때도 이제 카드리 나가요. 그 군대들이 알아서 이렇게 짐꾼을 다 해줘요. 그러면은 사무지도에다 짐을 놨다 하면 나는 가서 짐을 개수를 해서 내왔어요. 아, 진짜 너무 못하시네. 머리 언니 썼네. 진짜 여력 있게 집이 최고예요. 다단계 회장집이네. 예, 위에 안 나와. 그냥 위에 있고 밑에 애들한테 일을 처리해. 대단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 게 지금 사실 방송에서 이렇게 밀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당황스럽기는 하거든요. 너무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근데 궁금한 건 네. 어쨌든 북한에서 밀수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북한에서 밀수하다가 잡히면은 구류장에 들어가요. 우선 구류장에 들어가가지고 조서를 써요. 조서를 써가지고 거기에 톤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형기 단련대나 형기를 많이 매겨요. 거기에 많이 매겨서 경숙 씨는 걸려본 적 있어요?
예, 저도 걸려본 적 있어요.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다가 제가 입갈씨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입갈씨는 입갈씨가 뭐죠? 설나무처럼 설방울에 이렇게 방울 같은데 이렇게 그 달맞이 씨처럼 잘하는 씨가 있어요. 그걸 같이 동업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도구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밀수리해서 한 맨 처음에 3천만 원부터 4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 벌어가지고 3,400원씩 조선 돈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입가스를 밀수리한 거 누가 꼬자질 한 거예요. 걸리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검찰서에 들어갔어요. 검찰서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한 적이 없다고 계속 막 거기서 우기고 이러니까 한 일주일 놔두더라고요. 그때도 자전거 한 대를 준 거예요. 자전거 한 대다가 담배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 제가 이렇게 잡혔다 하면 대반들도 가만 안 있어요. 뭐 다 이렇게 투자를 해요. 내가 나와야만이 중국 사람도 버는 거예요. 네, 중국 사람도 벌기 때문에 우리 저 아무개 엄마를 빨리 끔제내자. 그래야 우리도 벌지 중국 사람도 벌고 나도 벌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부터 막 그 물건이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제가 형길로 완전히 떨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되는 날 오전에 12시에 딱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밀수를 하다가 인천 쪽으로 밀수하다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앞에 앉은 그 검찰 사람한테 자전거 한 대랑 담배 두 개. 근데 자전거가 우리 일주일 만에 한국에 나온다잖아요. 보는 자전거가 아니라 북한에서 자전거는 자가용 자동차로 봅니다. 자가용 소나타 순영 네. 착륙. 예, 중형 자동차로 일본 거 타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버셨어요? 제가 제일 많이 버는 건 입갈시에서 7, 8천 원. 한 달에 저희가 2-3번을 벌어야지 매일매일 뛰느라면 저기 적발돼가지고 잡혀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지문은 한 마디 이렇게 해서 못해요. 그 짐이 톤수가 차야만이 저희가 차를 쓰기 때문에 톤수가 차야만이 뛰는 거예요. 떼가지고 거기서 뭐 카바비도 나오고 진군비도 나오고 뭐 경비대비도 나오고 이렇게 나가는 돈이 엄청 많아요. 한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한국 돈 450만 원을 벌었다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한 달에 4,500만 원을 번 거예요. 10배? 10배? 아니, 그러면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밀수하다 잡히면 우리나라 전부 다 물품들 압수당하잖아요. 예, 그렇죠. 압수다 당해요? 예, 지금 멀수당해요. 멀수당해가지고 저도 한번 멀수당해 봤거든요. 네. 짐을 멀수당하면은 거기 국가에 들어가면은 국정가격에 저희한테 줘야 돼요. 약초 같은 거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간대한 거예요. 간대하면 거기 약초 관리국에 들어가서 국정가격이라도 줘야 되는데 국정가격도 없이 자기들끼리 그거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국가에 도움을 줘서 뭐 어디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를 단속한 사람이 일견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또 먹는 그래가지고 거야. 지가 뺏어가지고 지가 또 밀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저 경찰 여기서 말하면 경찰이라 해도 드러내는 강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제가 실제 약초를 그때 당시 한 톤 많지는 않았어요. 한 톤 몇백인가 뜯게 하는데 해산 보유소대 독고지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중국성을 가진 독고지도원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때 그 정치대학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위부장하고 말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다 처리해가지고 그 해산이고 수원지 있지 않아요? 그 뚝으로 다 넘겼더라고요. 군날로 처리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을 못 쓰게 해서 그때 뜯게 하는데 그 사람 그거 팔아가지고 보위 정치대학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돈이 이렇게 막 명절 전 이럴 때 돈이 좀 그 보위 지도원들도 돈이 필요할 그 시기가 가장 예, 자기가 보고 있다가 정치학교 갈 때는 네. 예, 내가 정치학교 가야 되겠다 하면 밀수선을 한번 쫙 흩어요. 그러다가서 큰 밀수제를 있잖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딱.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밀수를 하다가 이제 물건을 압류를 당하면 예를 들어서 뭐 고기나 뭐나 육류 이런 거는 이제 폐기가 되고 그 가짜나 짝퉁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구멍을 내거나 찢거나 해서 이제 폐기를 하거나 그러고 진품 같은 경우는 그걸 파는 곳이 있어요. 정식으로 우리 세관에서 해서 판매를 해서 그건 국고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지들이 팔고 지들이 먹는 거네. 근데 그냥. 이게 밀수뿐만 아니라 일반 밀수 안 하는 지역에서도 명절 때 되거나 뭐가 돈이 필요하다 싶게 되면 모든 경찰 보안원들은 완장을 갖고 있어요. 검열원이라는 완장. 필요할 때면 그 완장을 딱 끼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 돈 좀 있어 보이는 거 무조건 걸고 들어가. 야, 그 집 뭐야? 맞아. 예, 그 자리에서 봐가지고 만약에 송기라도 그 돈 되는 송기한다고 야 압수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국가에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바쳐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보상금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밀수는 불법이잖아요. 불법인데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원래 지금 미용사였어요. 제가 이렇게 성격은 정말 언짢았어요. 언짢은데 너무 북한 그 권한이 행군하면서 악이 생긴 거예요. 너무 진짜 지치고 어찌고 하다가 제가 권한이 행군식에 그
아들하고 그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왜요? 97년도 콜레라병이 돌았던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는 말하기도 꺼내기도 힘들고 이래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만갑에서는 터뜨려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콜레라병이 돌았는데 아들하고 딸도 다 설사라는 거예요. 몇 살이었어요, 애들이? 4살하고 돌이 지나는데요. 네.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7살이었어요. 네. 27살이었는데 그 유연의 입병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때 당시 너무 열악하니까 입병원 소아과 과장이 저는 한쪽으로 아파 들어가고 소아과 과장도 애를 링게를 놔야 되는데 애가 막 울고 이러니까 링게를 못 놓고 한쪽 밤에서 애가 그 있는 옆에서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술 먹고 잠자고 링게를 못 꺼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원장이 왔는데 애가 완전히 다 죽어가더래요. 그때 막 원장이랑 막 볼까대면 이랬는데 끝내 애를 놓친 거예요. 그때. 그때가 4살짜리 아들? 4살이랬어요. 그래 너무 억장물이 막혀가지고 둘째 애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또 소아병원에 내려갔어요. 소아병원에 내려갔는데 그 원장이 소아과 원장 김정심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그 선생이 베리 엄마 어떡하겠나, 이 은별이가 이렇게 그 피를 수혈받으면 이게 원기를 회복할 것 같으니까 피를 수혈받으라 해서 저는 모르니까 아기를 처음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다가 몰라가지고 그럼 피 수혈 그날에 6명 받았어요, 애들이. 그날 밤에 애들이 12시 자정이 넘어가지고 6시 다 죽은 거예요. 어머. 그 피가 감염된 피인 거예요. 변절이 간 피를. 여기서 소리 나고 저기서 소리 나고 막 굉장한 거예요, 그날. 막 어떻게 막 손 쓰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저도 막 바빠가지고 저쪽에서 애들이 울음소리, 엄마들이 울음소리 나지, 이쪽에서 울음소리 나지. 관리가 잘못된 상황. 예, 관리가 잘못된 그 피가 변절이 가고 전기도 오지 않고 이러다 나니까 그 피를 수혈 받은 거예요. 냉장고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피 수혈에는 살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또래 애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 내가 힘들었어요. 94년도 김일성이 죽고 엄청 그 나라사장이랑 말을 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뱀뱀이 좋은 것도 못 살피고 맛있는 거 못 살피고 이러다 나니까 마음이 엄청 걸렸댔어요. 아이들은 어디다 묻어주셨어요? 산에다 묻었는데 그때 당시 그 산에 제가 모르게 제가 그 산으로 올라갈까 봐 산에 어딘가도 모르게 묻어버린 거예요. 다른 식구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산도 못 가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애 한 달에 한 번씩 애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면 헝해가지고 정신 나간 그 사람처럼 내 그 신경 마비가 다 온 거예요.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고 완전히 내 몸 상태는 너무 신경을 쓰다가 나머지 완전 영양실조 온 그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정신 차리자. 이제라도 기운 차리고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게 아닌가. 그때부터 단단히 마음먹고 밀수에 붙은 게 무서운 거 없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국가에 대한 믿음이나 거기 다 져버리고 그 다음에는 진짜 충성심만 진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그 고마운 그 충성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고마운 뺏기 모르고 계속 내명 생활에 동원되고 내명 기동대 동원돼서 노래 부르고 뭐 명절날에는 이렇게 충성심만 해와고 이렇게 고지시켜서 살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국가가 진짜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이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답답했어요. 그때 진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당국에서는 아는지 무슨 조치도 없는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어디가 하소도 못하고 말하면 반동으로 붙잡아가요. 너는 정치범을 말반동으로 붙잡아가고 이러는 판이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 김경숙 씨 어쨌든 간에 열심히 사셨어요. 그 뒤로 자녀는 하나 더 있죠? 예. 나중에 예. 지금 몇 살쯤 된 딸이에요? 19살이고요. 지금 그 한국에 와서 미용 기술되고 그래요?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밀수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다가 왜 그만두고 한국에 오게 된 겁니까? 그만두게 된 동기는 2009년도 10월 10일이면 당창건 기념일에 저는 밀수를 할 때는 명절날 계기를 해서 해요. 네. 4.15, 2월 16일, 뭐 1월 1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약초는 석톤 500가량 적재라고 그 밑에 딸보가 있었어요. 딸보란 거는 동보고 우리가 밀수제들끼리 말하는 게 딸보라면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씻고
제가 먼 거리에서 보천군에서부터 그 까먹걸 그 주체바위 초소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 밤 12시 제가 그 약속 시간을 장만했는데 그때 어떤 지인이 꼬자질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국경경비대 작전부에서 저를 생포를 하느라고 그 연풍구 초소 있잖아요. 아는 군관들이기 때문에 왜 그러나까 이거 봐줄 형편 못 된다는 게야. 이게 지금 그 경비대 내단장이 직접 지휘해가지고 작전부에서 작전 참모선까지 다 나왔대요. 그 붙잡으러 나왔는데 더는 안 되니까 지금 다 실으라는 게요. 그래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밑에서 오도바가 있잖아요. 불을 쫙 비추고 완전 생포했더라고요. 그게 말 자체 완전히 뭐 알지산 투쟁이라 했으면 좋겠는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군들 다 피신시키고 실어가라. 그럼 내단에 실어가라 해서 실어갔다가 한 보름 만에 지문 찾아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간모량도 많이 가고 그랬댔어요. 거기에 간모도 많이 가고 이래가지고 그걸 봉창하느라고 제가 중국 쪽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탈북하게 된 거예요? 예, 탈북했던. 혹시 그럼 한국에 넘어오셔서 지금도 밀수를 하고 계시는지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밀수를 못하지? 예, 대한민국에 오니까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아 내가 이런 환경이 좋고 이런 데서 내가 하던 미용을 이질해도 40대 중반인데 늦지 않았다고 미용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되는 때 그 무궁화 직업 전문학교 들어가가지고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6개월 그거 자격증 따가지고 국가기술. 무조건 내가 이거 해야만이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겠구나 하고 내가 옛날에 있었던 가거를 다 털어버리고 네. 다시 내가 해보자. 북한에 있을 때는 환경이 어지러워서 내가 못했지만 다시 그걸 가위를 잡아가지고 다시 시작해본 거예요. 네, 미용 지금 일을 하고 거기- 있어요? 지금은 미용실 오픈한 지 3달 됐어요. 그러면은 북한에 있을 때 그 미용 기술 했었잖아요. 예. 그때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남한으로 다르겠어요. 내려와서 머리 하는 스타일하고 좀 많이 달라요? 예, 머리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는 둘째치고 제가 그 미용실에 들어가면은 북한에서는 이게 머리기름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기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크림에다가 뭐 이렇게 머리기름 하나 갖고 단장을 하지만은 여기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머리 그 염색을 하거나 뭘 하자면 김쌤 PPT 가지고서요, 김쌤 LPP 가지고서요. 이러니까 저는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말을 몰라가지고 예 하니까 그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북한에서 왔으니까 김쌤 요거는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요거는 저기다 뿌리는 거예요. 아 진짜 희한했어요 저는. 대단합니다. 김경수 씨가 막내딸이 그렇게 이쁘다면서요? 아라보다 이뻐요? 이쁜 것 같아요. 아라씨만 짜 이쁜 것 같아요. 경숙 씨도 예쁜 얼굴이라 딸이 예쁠 것 같아요. 예, 이제 북한에 오기 전에는 예술전문대학 추천받아가지고 인물 체계로 뽑혀가지고 가게 된 걸 제가 여기 중국을 통해서 데려왔어요. 왔을 때는 오기 전에는 무섭다고 가지 말자 엄마 왜 하필이면 한국을 가려고 하나 큰엄 말하면 엄마를 제발 중국 가서는 착하게 살라고 얌전하게 꼭백에서 꽁꽁 숨어서 살라 하던데 엄마가 진짜 이게 한국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며 엄마 무섭다 가지 말자 이러는 거 애야 여기서 있으면 우리가 붙잡혀 나가면 끝이니까 엄마는 그 처참한 꼴을 그 당국에다 보여주기 싫다 내가 이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애를 씌워가지고 정작에 이 한국에 왔는데 자본주의 물을 먹어가지고 정말 속 태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이죠. 네, 자본주의 물을 너무나 그래서. 먹어가지고. 자본주의니까. 지금 19이라며. 여러분인데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만갑에서 좀 네. 저희가 또 고민하면 받아주셨으면. 예, 따님 한번 언제 한번 모셔서 같이 네. 그 고민을 한번 자본주의물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19소녀의 네. 자본주의물. 지금 약간 물 조금 들어있어요. 예, 들어있어요. 아, 많이 들어있어요. 궁금합니다. 아유, 예. 열렬히 환영 한번 해드릴까요? 예. 자, 이번에는요. 장사는 내 운명. 장사계 봉이 김선달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김명훈 씨 소개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손은 뭐지? 하는 거 밝다. 보세요. 딴 겁니다. 이거 만주 아니에요? 만주. 월병빵이에요. 월병. 안녕하십니까. 싸움도 장사도 우투민 김명훈입니다. 북한에서 향수, 살겨물, 삐아수 장사를 한 건 물론 대학교 다닐 때는 월병빵 총각이 되었는데요. 제가 떴다면 주민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던
저만의 장사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본인이 만든 건 아니죠? 이거 왜 가져온 거예요? 이것도 밀수한 거예요? 아니, 밀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국빵인데요. 네. 이게 네, 국경 지역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빵이고요. 근데 이 빵을 지금 먹어보니까 왜 준 거지? 안 그래도 음식이 힘든 북한에서 네. 이 월병빵 주문을 애들 되게 좋아했겠습니다. 이거 한 개면은 그러니까 끼니를 이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담백하게 만들었고 제가 그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그 북한에서? 네, 학비가 좀 이렇게 제가 좀 돈이 좀 부족해서 그 학교 다니고 좀 어렵게 다녔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저 빵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 대학 다니면서 배고프고 힘들고 하니까 그 빵을 봤는데 아, 이거 하나면은 사람이 한 끼를 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그러니까 거기서 현지 가격이 500원인데 만에 도매를 하는 경우 350원까지 주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면 내가 이제 이 빵을 접해보지 못한 지역에 가면은 내가 부르는 게 값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팔았어요? 네. 틀리던가요, 처음에? 물건 띈 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걸 그러니까 먹어보지도 못하고 처음 보는 음식이니까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팔고 그래서 같이 장사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맛을 보라고 다 이렇게 하나씩 줬어요. 샘플. 네, 공짜로 보라고 서비스 차원으로. 시식. 사람들 먹어보더니 그 사람들 막 그렇게 널리 선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장벌로 어느 사람들이 그거를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사꾼들이 그 전반 옆에 장사꾼들이 다 2개, 3개, 5개, 6개, 10개 막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 가면은 그저 첫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한 3시간 만에 다. 저게 소셜 마케팅이죠. 예, 저게 소셜 마케팅입니다. 이게 최고죠. 입소문으로 바로. 아니, 근데 그 장사꾼들이 또 다시 사가지고 소매로 다시 또 판매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자기 마음이고.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북한에서 이 정도 월병, 이 정도 마시면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월병빵보다 더 맛있어요. 월병빵이 그러니까 원산지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걸 모방을 해가지고 원산이라든가 평성, 사련들에서 이런 그 같은 원료를 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게 만드는 거예요. 화교들이 만들거든요, 짝퉁을. 웬만한 지역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만든 거. 지방, 시골 같은 지역별로 데는 달라요. 없어요. 왜요? 왜냐면 우리처럼 압록강 끼고 있으면 밀수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정품이라든가 짝퉁을 이제 분간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 시골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교통수단도 안 좋으니까 이 월병이라는 소리를 듣긴 들어도 그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요? 네. 혹시 박세현 원장님도 누구 월병 뺏어 먹은 적 있어요? 기름만 먹었어요. 뭐라고요? 먹은 애들이 와가지고 월병 쪼개니까 뭐 그 안에 깨도 있고 팥도 있고 해서 그냥 기름만 먹었지 본 적도 없고. 아, 귀로만 먹었다고. 먹었다고. 먹은 적은 없는 거예요? 먹은 적은 없고 먹은 애들이 와서 얘기하면 아, 그 맛이야 이렇게. 김하나 씨는 월병 북에서 드셔보셨어요? 네, 저 때는 하나에 10원, 5원 이랬거든요. 월병이라 해가지고 그리고 꼭 싸서 먹기도 하지만 또 집에서도 그걸 또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안에다 콩도 넣고 해서 그거 틀로 딱 이렇게 빵틀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딱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서량동무 해군에서도 월병 먹어봤습니까? 저 많이 먹어봤어요. 어떻게 먹어봤어요? 근데 그게 정품은 엄청 비싸거든요. 중국도 한 개에 이제 2원씩 하거든요. 근데 짝퉁은 조금 좀 싸요. 근데 짝퉁이 더 맛있더라고요. 짝퉁이 더 맛있을 리가 있나? 근데 우리 질문이 있는데 우리 김명훈 씨 어떻게 본인 이 장사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해서 잘 극복해냈어요? 난 할 수 있어 뭐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러설 길이 없는 거예요. 저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고 막다른 길이다 이거. 네. 막다른 길. 야, 지금 장사가 잘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 15만 정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하루 수익금이 제가 한 1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가요. 네. 거의 제가 그 갔던 데까지가 거리가 한 90리 정도 되는데 차비 뽑고 한 10만 원 정도 이윤이 떨어지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이거 뭐 이렇게 막 되겠네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근데 김명훈 씨도 바로 그게 성공의 지름길인 것 같아요. 거기 장사하고 있는 분을 섭외해서 그분한테 맛을 보여주고 잘해줬더니 이분이 알아서 홍보를 해준. 야, 김명훈 씨 아주 장사의 신인데요? 장사 신이야. 장사의 그 피가 흐르고 있어. 네. 자, 김명훈 씨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제 삐라에 대해서 그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갔죠. 아니, 또 김영훈이 말하기 아닌가?
네, 북한 장사의 신 지금부터요. 신기한 장사 아이템부터 북한의 장사 특별한 노하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문제로 준비했거든요.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장사 품목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꿀벌, 연필, 사탕과자, 신발, 학습장, 옥수수가루, 꽃게, 털개, 뱀, 독, 낙지, 생복, 암캐구리, 꿩, 해삼, 찹쌀, 쌀, 황경피, 오미자, 정목나무 열매, 오가피, 껍질, 무명초, 뭐야? 껍질, 공업품, 단데. 온밀가루, 골동품, 시오, 용담초, 해신, 부채마, 애기손, 돌버섯, 두부콩, 마가봇, 열매, 담배, 사카린, 도자기, 니켈, 화고철, 감자, 잣금, 달걀, 명태, 외화와 나무. 미치겠다. 이거의 공통점이 뭐야? 일단 먹는 거네.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일단 홍석천 씨, 이거 보시고 뭐 팔아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비암독? 나 그럴 것 같았어. 네, 왜냐면 돈이 될 것 같아. 약간 귀한 거니까 약간 응급 뭐 이런 거에 되는 거는 돈이 되거든요.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저 위에 꿀벌 연필이 뭐죠? 혹시 그 노란색 그 뒤에 지우개 달린 그 연필인가? 꿀벌처럼 생겼잖아. 연필 중에 그 고급 연필인데 나무 안에 연필이 있고 그 뒤에 알루미늄 감아가지고 지우개가 이렇게 딱. 그 원래 다 있잖아요. 맞아. 연필에 꼭대기에 만경봉이라는 연필이 있고 그 저것처럼 꿀벌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꿀벌. 그 자체가 꿀벌이에요. 네, 연필 브랜드. 아무튼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 장마당? 힌트를 드리면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 정답. 네. 정답은요? 사람? 사람이라고? 네. 일단 불러놓고 생각하는 거야? 일단 불러놓고 생각하는 거야? 상품 걸린 거 아니죠? 상 보내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래? 그럼 박현숙! 정답 확인합니다. 김경수. 박현숙 씨가 팔던 아니, 거구나. 43가지거든요. 43가지 장사 대단하다. 품목의 주인공은 박현숙 씨였습니다. 저기 그냥 한국에 와서 다 있어 매장 하나 열지 그러세요. 저도 가고 싶어요. 다 있어? 아무튼 박현숙 씨가 이렇게 많은 장사를 했다니 정말 우리 믿기지도 않고 정말 신기한데 홍석천 씨가 박현숙 씨 장사 품목을 네. 따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네, 제가 박현숙 씨가 시기별로 팔았던 그 밀수품은 물론 주요 장사 품목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뱀도. 야, 뱀떡이 뭐야, 이게?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고? 독침 만들 때 쓰나요? 독침? 여기다 네, 독침 맞을 때 쓰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져다 팔기만 했어요. 근데 저기 나오는 것은 북한의 항해남도 해주에 가면 있어요. 살모사를 기르는 공장, 이렇게 농장이 있어요. 그 사육사가 있는데 거긴데서 뱀독을 제가 사가지고. 병에 들어있어, 뱀떡이 그 병에? 네, 뱀독을 병에다 여요. 뱀인데서 뱀독을 이제 최대로 이렇게 있거나 그 성질을 살려서 이렇게 뱀독을 축출해요. 그래서 팔아 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결액 이렇게 있거나 무슨 이 갑산염 이런 데 최고로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골동품 팔았어요? 야, 이거 돈 되겠다. 북한의 골동품 판매 밀수가 엄청나죠. 네. 근데 우리 북한에 이런 일명 이런 말이 있어요. 골동품이 헐동품이라고. 아예 정신이 막 할로 이렇게 헐려져요. 제가 십장수도 팔아봤고, 네, 이렇게 연날에 그 명양산 절간에서 중돌이 이렇게 그 불공 돌려 갔다가 선물 주는 게 있어요. 그 선물 주는 뭐 6단짜리 뭐 이렇게 변도, 예? 이렇게 우리는 변도라죠? 그 변도부터 시작해서 많이 팔아봤습니다. 근데 정당에는 뭐 별로 돈은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일단 다 재봤습니다. 그때 제가 97년도부터 9년 사이에 골동품이라고 생긴 거 내 손으로 거의 재봤습니다. 이제는 이게 진품이다, 가품이다 하는 거 알릴 수 없는 거예요. 가품도 많죠. 가품만. 가품이 더 많아요. 제가 북한 그 골동품 있는 분들 보면 도자기 그리고 호롱불 같은 거 있죠. 왜? 네네. 그거 지금 대한민국에 골동품 모으는 사람은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양반이 무슨 신반 가래 네. 받기 무슨 제일 팔아보신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였어요? 골동품 중에 제일 비싸게 판 게 이제 그 벤또예요. 벤또가 생각제로 진짜 나는 이게 돈 낼 생각도 못 했는데 정말 내가 싸구려로 가졌거든요. 근데 생각외로 너무 비싸게 일본 사람들이 막 가져가더라고요. 네. 그 찬압 같은 거 옛날에. 6단짜리 뭐 이런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다가 밥을 해서 3일 놔둬도 쉬지 않는다고. 그래? 네.
오칠이 돼 있으면 이제 잘 안 상하니까. 네 번째 이게 다 보시죠. 있네. 네 번째 볼게요. 외화. 외화나무. 뭐야, 외화? 외화나무 처음 들어봅니다. 예, 우리가 94년도부터 재밌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권한행군이 시작되는데 저는 92년도 말부터 외화나무로 시작했습니다. 뭔데, 외화나무가 뭔데요? 외화나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중국에다 일단 팔아먹는 거예요. 외화라는 게 그러니까 네, 제제목으로 쓸 수 있는 거. 제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인데 가장 비싼 게 삼성이에요. 예, 적비, 가분비, 분비. 이 나무가 가장 비싸거든요. 가시다가. 근데 저거는 이동이 어렵잖아요. 부피가 큰데. 아니, 그러니까 차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화물차를 대서 적재를 7.1입방을 실어요. 근데 차가 나쁘면은 6입방인데 차를 최고로 좋은 차를 써야 한 입방이라도 더 실어요. 그렇지. 아. 근데 저 나무를 어쨌든 배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아, 베는 사람은 다 따로 있어요. 권한행군 씨. 원래 벨 수 있어요? 산지에서 그거 다 배요. 그러니까 빼내는 거죠, 다. 네, 그렇죠. 불법을 어차피 불법인데 뭐, 어차피 불법인데. 그렇죠. 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도 많이들 얘기했던 게 알고 있던 거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북한의 원자재 관련된 거에 특히 나무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헐값에 그렇죠. 그냥 다 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니까는 지금 산은 계속 벌거숭이가 되고 산사태 내고 뭐 난리가 나는 게 그게 일자로 쭉쭉 잘 뻗은 나무들, 그 고급 나무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게. 고급 나무들 갖다가 그래서 북한에 저기 통나무 장사하던 사람들이 여럿이 총살 당했거든요. 저게 엄청 목숨을 건 저게 밀수예요. 이거 진짜 재밌네요. 네, 여섯 번째. 금땡이. 이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금. 우리는 금을 K라고 해요. K 지금 14K나 K 그. K라고 부른다고요? 네, 우리는 금 하면 그러니까 KK 하거든요. 상상초견에 가면은 아예 금밭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다니면서 금을 사 걷어들이거든요. 그래, 팔면은 한 두세 배는 안전하게 떨어지거든요. 단속이 심하면은 그걸 이렇게 작은 양이니까 입에다 이제 딱 이빨인데다 끼워요. 그 가상적인 이빨을 딱 해요. 거기다 한 몇 개만 끼워도 한 20-30g은 거뿐하게 들고 오거든요. 또 이렇게 남루하게 입고 가면은 금이랑 금 살러 갈 때는 사람들이 야 저기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쑥 보거든요. 그러니까 멋지게 딱 차별하고 나가는데 그 차림새를 가지고 이제 그 열차에 타면은 무조건 몸이 수당하거든요. 내가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다 뺏긴 적이 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산길을 타고서 우리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딱 만나서 영화처럼 상대방이 딱 만나서 금 가져왔어. 이랬더니 그래 하면서 입에다 딱 빼고 이렇게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내가 밀수를 한다 해도 금을 전문 밀수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거 저 적은 양에 가장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거니까 저 한번 욕심들이면 맛들이면 저거 금 유혹이 심할걸요. 먹기도 하겠네, 먹기도. 네, 그렇더라고요. 밀수할 때 이제 여러 품목 다루잖아요. 근데 제일 깨끗한 게 금이에요. 맞아. 예, 이제 현숙님처럼 저런 금 가져오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냥 연선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대낮에 그냥 던져서 1시간 만에 지금 팔아서 돈이 오거든요. 아, 가장 압록강에서 깔끔하게. 금을 이렇게 돌에다 싸서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중국 쪽에 대방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시내로 들어가서 금 그 파는 데 들어가서 그치. 그걸 팔아가지고 그 바로 또 돈을 이렇게 돌에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또 내준다고? 아, 그렇게 가까워요? 예. 굉장히 시스템이 좋다. 이게 심지어 물 말랐을 때는 두만강 보니까 여기서 홍석천 씨하고 그래, 맞아. 이 정도 짧아, 거리밖에 아주 안 짧아. 돼요. 이 정도요? 이 정도예요? 물이 흐르는데 빨래를 해요. 중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 빨래하는데 대야를 갑자기 이렇게 쭉 미니까 이 물이 흘러오는데 저쪽에 받는 거야 대야를. 그 안에 담배 뭐 별거 다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돈, 네. 달러, 송금하는 거. 우리 통일되면 그래서 중국 음식 거기서 시켜 먹으면 돼요. 짜장면을. 진짜로 짜장면. 밥을 시켜 먹는데요. 진짜? 네, 진짜예요. 배달 진짜? 네, 내가 뭘 먹고 싶어. 중국에서? 네, 내가 뭔가 그런 거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북한에 없어요. 그럼 전화해요. 야, 이거 아무개 엄마, 언니야, 내가 뭐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럼 알았다 하고서 이제 넘겨 보내줘요. 어떻게 배달해요? 야, 배달 다 있어요. 군대가 가지고서 오거든요. 요즘처럼 이렇게 막 더울 때는 북한의 아이스크림 이렇게 활성화 안 돼 있잖아요. 맞아. 막 더워 죽겠다
춥다고 막 이러면 중국에서 이제 이만큼 봉지에다가 아이스크림 쳐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그 물이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애들이 이제 그 군대들 시켜요. 저 가서 수영차 가서 가져오라 하지 않으면 애기들. 물이 좀 불었을 땐 애들한테 좀 시키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밧줄에다 돌을 묶어서 던져요. 그 밧줄이 이제 날아가서 중국에 가잖아요. 그럼 그 밧줄 이제 덜 풀고 거기다 아이스크림을 묶어서 우리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와, 너무 좋아. 지금 체격이 좋아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밀수가 되는 거야. 지금 이 많은 품목 중에 솔직한 이야기로 가장 이게 짭짤하게 제일 잘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금이겠죠, 금. 아니, 그거보다 외화나무가 저는 제일 많이 먹어요. 외화나무. 제가 한 7년간 외화나무를 했거든요. 이명선 대표님, 이거 일단 정상적인 뭘로는 거래하면 안 되는 다 그런 것들이죠. 난가 보기에는 모든 그 인적 결혼이나 물적 결혼은 정부의 인허가를 꼭 받아서야만 이제 하는 상황이죠. 중국과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합니다만 좀 안타까운 건 결국 이렇게 이득 버는 거는 좋은 물건 내주고 옥수수가루 그쪽은 그렇죠. 받고 하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으로 이득은 중국 측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 장사희 씨 지금 장사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장사를 하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단속원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북한 장사꾼들은 네모 이용에 단속을 피한다. 무엇을 이용해서 단속을 피할까요? 정답. 네. 휘파람. 왜 휘파람 왜? 그러니까 단속꾼이 떴어. 예를 들어 그럼 자기들끼리 아우 나 휘파람을 왜 못하는 거야? 아 북한 분들 잘할 것 같은데. 이명선 대표님. 이명선 대표님 잠깐만요. 아, 많이 맞는다, 그러니까 단속원이 떴다. 어떻게 할 거야? 난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단속하는 분. 단속하는 분. 제가 볼 때는 어디를 가나 이렇게 망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골목이 됐든지 어디 됐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운막 높은 데서 북한 단속은 떴다 이러면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단속을 보고 세소를 이해하고 안 그러면 고함을 지르 야 떴다라든지 이러는 망 보는 사람을 이용해 단속을 아마존에 있는 그 원숭이 소리. 소리를 내서. 원래 이 단속이라는 게 우리도 옛날에 이 다들 연관이 됐다고요, 이렇게. 서로가 연관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거야. 당 간부. 당 간부를 이용해서 단속을 피하다. 높은 사람 미리 연락해야지. 야, 단속 간다, 피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 휘파람이나 동물 소리는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당신은 왜 지금 갑자기 동물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약간 이런 이상해서 본인이 장사를 하는 도구를 이용하지 않을까. 도구를 이용한다? 네, 만약에 뭐 상가가 쭉 있으면 맨 끝에 이제 먼저 간부를 본 사람이 자신이 뭐냐 칼을 판다. 술에 연결돼서 네, 그럼 옆에 사람이 노마를 파면 소리로 이렇게. 월병 돌리구나. 자, 정답 확인합니다. 북한 장사꾼들은 특별 암호를 이용해 단속을 피한다. 다 답이에요.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송미 씨, 어떤 암호를 이용하셨나요? 저희를 이렇게 그 봐주던 이제 뭐 보안원들이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 잠보고 나온다. 오늘 저녁에 여기 잠복해야 된다 하면 이제 집에 이제 오거나 아니면 전화로 이제 암시를 주는 거예요. 암시를 주는 게 그 사람들 울려서 밥 먹거나 이러진 않는데 뭐 오늘 저녁에 한 5-6명 정도 밥 먹으러 가겠으니까 식사 준비해 놓으라고.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상 대화처럼.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 울려서 밥 먹을 사람들이 아닌데 너네 집 가서 갑자기 5-6명이 가서 밥 먹겠으니까 준비해놔라 하면 아 이게 그렇고 오늘 저녁에 뜬다는 소리구나 하면 이제 그날 저녁에는 안 하는 거죠 밀수를. 이게 사인이구나. 예, 사인이에요. 저희는 중국 전화 다 쓰거든요, 밀수할 때. 그 전화를 이제 혹시 빌려준다든가 이러면 그게 빨리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전화에다 대고 야 중국 전화 개꺼라면 그 전화 다 도청하거든요. 야 빨리빨리 귀걸이 가져와야 야 일보잖아. 막 이제 말하거든요. 그럼 알아서 그거 가지고 오거든요. 도청도 당할 수 있어요. 그 케이블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도청하거든요. 이미 순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화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또 밀수하려 넘어가잖아요. 중국에 넘어가서 또 중국 사람하고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몇시 연락해서 어느 장소에 오라. 근데 어느 장소에 와서도 소리를 칠 수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야 뭐 서량아 여기 내있으니까 오라 이렇게 못 하잖아요. 경비대가 다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면 우리가 이제 나무가지를 이제 길에다 꺾어놓겠다. 그럼 거기서 이제 세워가지고 작은 소리를 찾으라고 하면 이제 오다가 나무가지 보면 거기서 바로 이제 세워놓고 사가주면 되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자기 대방 차가 아닌데 어떤 애는 이제 밀수하러 가가지고 차 올라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기다리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차가 한 대 딱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가서 이제 야 내다 여기 있다. 금방 내 차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아니 만약 그렇게 단속원들 오고 막 이렇게 정보를 주잖아요. 암호를 주고 하면은 그럼 그 주고 난 뒤에 뭐 또 인사 안 해요? 인사 당연히 하죠.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는 항시적으로 명절 때마다 계속 이런 뭐 식품 같은 것도 계속 가져다 줘야 되고 그 사람의 식생활도 다 이렇게 돌봐줘야 되고 수시로 담배 같은 거는 그냥 우리 집에 담배를 맡겨놓은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 야 담배 하면 담배 줘야 되고 예. 야 뭐 손님이 왔는데 뭐 맥주 하면 송맥주 따줘야 되고 명태게 따줘야 되고 근데 당연히 주죠? 당연히 줘야죠. 싫은 티 안 냈죠? 그렇죠. 그거 봐, 쫓잖아요. 원래 하나라도 안 해주면 나중에 꼬투리 잡혀가지고. 그치, 여러 개 야, 너 뭐 10번 잘해주다 한 번 잘못해주면 그걸로 이제 꼬투리 잡히니까. 저 같은 거는 이제 인삼을 많이 좀 팔아먹었으니까 이제 인삼을 팔러 갈 때 이제 같이 돌에 나가면 인삼 사시오 이렇게는 말 못해요. 원래 인삼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그것도 개성 쪽에는 인삼을 단속하는 보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장사꾼들 지나가는 거 딱 보면 이제 개성 장사꾼들하고 벌써 여느 장사꾼들하고 티가 나요 벌써. 딱 보고 이제 천 안 사요? 딱 그러지 않으면 그쪽에서 먼저 천 있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 천 있는데요? 얼마 있어요? 그러면 10개 정도 있어요 하면 키로수 10개라는 게 키로수를 말하거든요. 10kg를 10개 정도 있어야 하면 아 그래? 하고서 같이 가서 파는데 이제 어찌 인삼이 뭐 하늘 천자 무슨 이 천자를 써가지고 천처럼 생겼다고 해서 천하거든요. 그런 거. 저는 이제 밀수를 이제 그 대방한테 놔주고 이제 받는 우대품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밀수를 끝났다는 거 신호를 주려면 집에다 이제 전화하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품을 다 받았어. 이렇게 하고서 그다음에 또 언니들한테 다 전화를 할 때 언니야 빨간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빨간 거면 적동이거든요. 동 보고 이제 빨간 거라는데 황동이랑 적동인데 황동은 아예 돈이 안 돼요. 그 적동이 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금이라든가 K는 얼마고 이제 이런 것도 다 시가를 알아서 또 알려주고 이런 거. 지금 뭐 그런 전화는 다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옆에? 기본이에요. 갑자기 얘기하다 말고 언니야 빨간 거 없어? 네. 이 새끼들이 빨간 거. 저는 현숙이 언니 대방도 저는 알아요. 그럼 제 대방 물어보니까 현숙이 언니가 빤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 탈북 우리 미남 미녀들 암호 만들어서 단속을 아무리 피해도 위기 상황이란 건 늘 생기거든요. 어떻게 장사하다가 힘든 적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양강도 보천군 거기에 가면은 그 전적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입갈시를 올리려면 22도구까지 가려면 제일 빠른 방법이 1호도로를 타는 거예요. 아무나 타면 안 예, 되는 도. 진짜 김정일이나 김일성 행사할 때 그 1호도로를 지금 꾸리거든요. 거기 완전 도로를 뚫어가지고. 그런데 제일 빠른 방법으로 거기를 올라가자니까 명절날이에요. 그날 눈이 왔거든요. 그날 아침에. 그래가지고 1호도로를 쫙 이렇게 커브를 넣었는데 차가 바퀴가 뚝 빠진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지대라고 그때 당시 그 쌀지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입갈시를 그 쌀지대를 포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막 어쩔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밑에는 동이 있어가지고 걱정스러운 게 그 동이에요. 근데 군대들이 그러는 게야 아무개 엄마 저기 건설 총국장이 왔다는 게야 금방 올라갔다는 게야 내려오기 전에 빨리 저거 뽑아가지고 차를 밖에 뽑아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며. 근데 저희들은 거기서 입갈시를 그 1호도로를 하다가 잡힌 날에는 총살이에요, 완전히. 거기 누구도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못하게. 그럼 이러도는 걸어만 가도 혼났다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1호도로 올라간 데는 순찰 때도 많고 이래요. 근데 그 끼고 올라가는 그 카바 쓴 사람들도 안절부절 막 못하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런데 저희 친구가 군당 그 지도원으로 거기 들어간 게 있었어요. 그분이 마침 군당 지도원들이 그 눈을 쓰느라고 1호도로에 눈을 쓰느라고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날 먼저 알아봤더라고요. 아유,
경치도 못 이리 가는가 이런 게 그래. 아니 나 쌀을 저 삼지연 시장에 가서 쌀 좀 파자고 가는데 이제 차가 지금 빠졌다니까. 그 공당 지도원들이 이게 명절날에 차 빠져가지고 고생한다며 그 나무를 개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를 뽑아가지고 무사히 통과했어요. 좀 용돈 좀 주고. 좀 줬지요, 그거는 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저는 저희 친구를 사과를 있잖아요. 가죽 가는 거 운전칸에 사과 있었어요. 그래, 애들이 있나 하니까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를 좀 지어줬어요. 우리 북한의 장사는 내가 목숨을 내대고 장사하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위험을 감수하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 내가 어려웠댔어요. 장마철이었는데 그때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 사람이 누구도 연선에 붙지 못했어요. 근데 그럴 때 가야만이 돈이 가장 많이 좀 되거든요. 그래 목숨을 내대고 갔어요. 갈 때는 뭐 간단한 걸 가지고 가니까 돈 딱 받았는데 오려고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란 게 끝이 없어요. 돈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돈은 돈대로 끝이지만 물고 있는 내가 1원짜리를 가지고 오면 그때 당시 막 10원, 15원에 막 팔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래 튜브를 샀어요. 큰 튜브를 싸고 어간에다가 또 작은 튜브를 넣고 밧줄로 묶고 또 묶고 해서 이렇게 반자로 딱 깔고 거기다가 한 공호품을 한 5, 6마대를 실었어요. 마대를 포상 잘해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걸 내가 이제 그 튜브를 몰고 가다가 와, 그럼 아주 휘떡 뒤집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강에서? 압록강에서요, 네. 강에서 그 튜브를 해가지고? 아, 그렇죠. 야,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붕둥 빠졌는데, 야, 이제 내 죽었구나. 어제 죽었구나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휘떡 뒤집어졌는데 마대를 꽁꽁꽁꽁 다 묶고 났으니까 마대를 붙잡고 소리, 도롱도롱 매달려 소리. 겨우 구사했어요. 그때 한 몇 시간 동안 물속에 있었는데. 몇 시간? 한 몇 시간, 7, 8시간 동안. 추웠진 않았고. 여름이니까. 그 죽겠는 사람이 죽은 걸 언제 생각 안 나요? 죽겠는가 살겠는가. 물건은 놨어요, 안 놨어요? 네? 물건은 버렸어요? 물건 버리면 안 되죠. 물건 버리면 내 목숨도 같이 죽는 순간이에요. 왜? 그 마대를 치고 그 튜브를 쳤으니까 내가 살아서 간 기슭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물건도 그래 사람도 건지하게 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나는 북한에서는 다른 못 느꼈는데 한국에 와서 제가 생각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일 때는 무서운 게 없다. 자, 지금 보니까 뭐 여기 밀수 진짜 선수들이 이렇게 뭐 있어요. 열심히 장사의 신들이 진짜 목숨 걸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기 계신 어떤 한 분은 엄청난 사고를 치셔가지고 인생이 바뀌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토니안 씨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북한에서 사고를 치다가 운명이 바뀐 주인공 바로 박세현 원장님이신데요. 박세현 원장님은 김일성 하사품인 네모를 훔쳐서 인생이 바뀌었다. 근데 도대체 뭘 훔치셨을까요? 원장 충분히 할 사람이죠. 김일성 하사품 대개 보면 김일성 보면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 시계 있잖아요. 손목시계. 옛날에 우리 보면 대통령도 이름 써 있잖아요. 이렇게 시계에 있는 김일성 시계를 훔쳤다. 이름 써 있는 시계. 제가 볼 때는 소다 소. 염소 같은 거. 염소 이런 거 막. 그랬을 것 같아. 양이나 염소 같은 염소 훔쳐 인생이 바뀌었다. 저 사람 충분히 그럴 사람이에요. 팔아먹든지 아니면 잡아먹든지. 북에서. 아니면 총. 총.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한번 만졌던 총. 거기 가서 열심히 하라고 했던 거를 하지 않았을까?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박세현은 김일성 하사품인 손풍금? 아코디언. 손풍금이 아코디언이 손풍금이에요, 유현주 씨?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박세현 원장? 저걸 이제 혼자 훔친 게 아니고 저희 형이랑 같이 훔쳤는데요. 누구랑요? 누구요? 바로 위에 형. 전혀 안 그렇게 생기셨는데. 아니, 근데 저희 길주에 처방당했는데 그 바로 옆 동네 명천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명천의 명천탄강에 김일성이가 그 다녀가면서 손풍금에 김일성이라고 빨갛게 글 써져 있는 손풍금을 선물로 주고 갔어요. 그걸 김일성이라고 쓴 손풍금 감히 누구나 훔칠 생각 못 하거든요. 이제 군대에서는 손풍금이 상당히 귀해요. 손풍금하고 군악 때 쓸 때 신발을 하는데 막 드럼 칠 때 짱 치는 이거 신발을 하는 거 동그란 거. 그게 제일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하고 명천 가가지고 손풍금하고 신발하고 트럼펫 2대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짐은 안 남아요? 장갑 다 끼죠. 그런 거 기본인데. 장갑 꼈어요? 그럼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김일성 이름이 적힌 손풍금을 훔친 것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김일성 이름을 지우고 팔 수는 없잖아요. 누가 사? 글자를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팔았습니다. 그 이름이 써 있는데 사가요? 팔았는데 하대에 가게 되면 그 해안 경비대가 있거든요. 근데 사관장이 사더라고요. 사는데 그 사관장이 입살로 받았어요. 입살로 받아가지고 그 앞에 탈곡장이 있는데 농장 가가지고 그 돈으로 팔았거든요. 그 입살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바로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쌀은 저 군부대 앞에 가게 되면 그 쌓여 있다고 가져가라고 해서 달고 씻고 가져가고 저희는 이제 현금 팔고 그리고 그때 신바로 하고 트럼펫 하나 손풍만 팔고 트럼펫 하나를 못 팔았어요. 그건 필요 없다 가지고 버릴 수도 없고 그거 다시 배낭에 넣고 이제 화대에서 명천 쪽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 낮에 하필이면 반항공 훈련했거든요. 반항공 훈련이라는 게 막 사이렌 울리면 사람들이 가다가 다 숨어야 돼요. 낮이라도. 이게 막 반항공 훈련하는데 다 숨는데 아이고 호흡을 판에 어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나팔 지고서 그냥 가자 해가지고 일단 빨리 가야 되니까 막 가는데 단속원들이 야 너 일로 와봐. 이 배낭에 악기가 없었으면 그냥 가겠는데 이 배낭에다 트럼펫을 메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벌써 명천에서는 그 악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난리 났을 테고 김일성이 하사품인데 그 악기도 내가 메고 있었거든요. 형은 빈몸이었고 그리고 돈이라도 형한테 맡겼어야 되는데 돈도 악기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딱 이렇게 둘이 딱 똑같이 선 거예요. 이렇게 딱 서서 일로 와봐 하는데 진짜 거리가 진짜 여기서부터 이만기 교수님 딱 요만한 거예요. 일로 와봐. 여기서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형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하더라고 도망가자고. 거기서 확 돌아서가지고 오던 길로 막 도망갔거든요. 도망오다가 이제 나는 시내가로 뛰고 형은 산 쪽으로 뛰고. 그래서 막 시내가 뛰는데 야, 저 새끼 잡아 해가지고 오니까 이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단속원도 아닌 사람들까지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한 2km, 3km 막 뛰었어요. 뛰어서 아파트 사이를 딱 들어갔는데 아니 뭔 놈의 아파트가 디귿자로 생겨가지고 담장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입구도 없는 거예요. 그 거기 딱 잡히니까 도가내든 쥐네. 돌, 몽둥이, 쇠 파이프 둘러니 꿀을 하고 빡 집어던지니 꿀을 하더라고요.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거 잡혔죠. 잡혔는데 이 새끼 왜 도망가나 하고 배낭 봤는데 나팔이 나오고 이 새끼 뭔 새끼 나팔 메고 다니냐고 이제 그거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팔 어디서 나왔어 해서 말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야 그 담당주에 전화 때려봐라 해서 이렇게 전화 때리니까 바로 이제 명천군 탄강에서 담당 보이건이 온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와가지고 경비실 부엌이 있었거든요. 그 부엌 안에다 밀어놓고 이렇게 꾼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다음 꿇어가지고 나무에다 놓고 일어는 못 나게 도망 못 가게. 근데 저 새끼 얼굴 한번 보자. 얼굴 들어봤는데 거기 딱 듣는데 야 이 새끼 너 손풍은 못 하겠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새끼 몸 드죠. 하는데 몸에서 이제 북한 돈 8,000원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8,000원이면 여기 한국 돈으로 값어치를 따지면 8천만 원 정도예요. 8천만 원 정도. 조금 팔아먹었네. 벌써 처리했네. 서 어디다 팔았냐고. 끝까지 말을 안 했죠. 근데 어쨌든 하루 저녁 맞으니까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부대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다시 또 거기까지 갔어요. 군부대로. 그 사람은 무슨 죄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중대 다 정말 대대가 있었는데 그 대대장 나오라 해가지고 손풍물 이런 게 받은 게 있냐? 그러니까 사관장이 그새 손풍물 갖다 글자 다 떼가지고 사인 민간인 집에다가 보관해 놨더라고요. 그 손풍물 글자 뗐다는 그 죄만으로 사관장이 생활지대 먹고 갔어요. 그렇게 하고 손풍금 찾아가지고 신발하고 손부 찾아가지고 그걸 다시 매래요. 그걸 다시 또 매고 또. 그래서 길주 보지론 따라서 길주 가가지고 사무실에 딱 놓고 손 하나는 우자에다 묶고 그리고 이 테이블에다 포용지 당적책 노트인데 거기다 이렇게 볼펜 주면서 명천에서 훔친 거 말고 길주에서 훔친 거 다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그거 쓴다고 해서 앉아있는데 난로가 있는데 그 난로에 연통이 연기 빠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창문 바깥에 나가는데 그 가운데 불조심이라고 이렇게 나무로 썬 쇠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장난 삼아 해가지고 우자 들고 가가지고 그 쇠를 갖다 막 이렇게 끊어가지고 수갑에다가 이렇게 기역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돌리다 보니까 초록하고 풀린 거예요, 수갑이.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두 가지 다 수갑 채웠어요. 수갑에다가 엉덩이 밑에 깔고 있고 조금 있으면 밥이 들어오니까 한 시간 정도니까 밥 들고 하나도 안 썼냐고. 쓰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 들어올 때까지 안 쓰고 버텨야지. 그래서 쓰려 하면 그때 시간 얻을 수 있으니까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막 때려대서 왜 안 썼냐고 해서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하나 생각하고 있다가 2시간 줄 테니까 빨리 쓰라고.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줄 꺼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풀거든요. 그리고 그 불갈구레 난로 그게 항상 밑에 철판 이렇게 깔고 난로 있으면 그 항상 옆에 빛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바퀴통에 이렇게 불 났을 때 물 떠는 바퀴통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 끓여다가 창문 밑에 놓고
쓰라고 이거 쓰라고 준 종이에다가 바켓에다 물 적셔가지고 유리에다가 이렇게 쫙쫙 공간에 친 다음에 쇠가 오래가지고 구석 팍 치니까 문 여는 건 바깥으로 열게 돼 있거든요. 안쪽에서 못 열고 팍 치니까 유리 폭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깨면서 유리 받아가지고 떨고 가지고 문 열고 그리고 쇠살창 있는 건 쇠 갈고 오래가지고 못을 이렇게 딱 구부려 놓은 거 그거 다 이렇게 펴가지고 살창 떨고 놓고 그리고 문 열고 도망갔죠. 근데 그날 밤에 새벽 4시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머리 똑똑해. 아니 타고난 도둑놈이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새벽 4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야 2시간 전에 태희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뒷문으로 들어갔으니까 보이더니 지금 옆집에 와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왔다 갔다 이거 아까 2시쯤에 와가지고 대충 식량 구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자수했거든요. 자수한 게 뭔가면 그 동네에 TV가 없어졌는데 그 TV를 저희 형이 훔쳤다 해가지고 형이 들어가서 잡혔다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번에 손풍을 훔쳤잖아요. 근데 실제 그 TV는 안 훔쳤어요. 손풍을 훔쳤는데 그 TV를 안 훔쳤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형은 잡히면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깝깝한 거에서 이거 진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다 아버지 엄마 도망가면 이제 굶어 죽겠지 해서 다시 갈게. 부모님 때문에. 다시 갔어. 거기서 도망치는데 거기 다시 그 새벽에 가서 새벽에 6시 반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3명이 앉아있는데 아무도 막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에서 저 새끼 또 왔네? 저 미친 저 새끼 대가리 잘못된 거야? 나갔다 온 거라요. 대가리 잘못된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니 막 도망갔으면 도망가지 왜 들어왔어?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도망가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소장이 저 새끼 대가리 좋은 거야 저거 지형 살리느라고 들어온 거야. 저 새끼 대가리 좀 멍청하면 들어오겠어? 일단 저 잡아또 하더라. 그러니까 들어가서 수갑 푸른 거 다시 차에서 들어가서 수갑 차고 티파스 쓰고 한 달 동안 조서받고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어? 봐줬어 거기서? 아니 봐준 게 아니라 그때 식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엄마 거의 굶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식량 한 2, 3개월치만 해놓고 너 가자 해서 교도소 가자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중에 거기 가기 일주일 전에 둘째 형이 보낸 브로커가 온 거예요. 혈연이 2명이 남자. 이게 그날 밤에 그냥 살았다 해가지고 뜨자 해서. 그 탈북해서 그 길로 바로 한국에 오게 됐고요. 나중에 부모님도 한국에 모셔왔어요. 우와. 야 이건 박수감이다 진짜. 와.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도둑질 해가지고 박수 받기가 북에서 오신 분한테만 있을 일이죠. 네. 이게 좋습니다. 오늘 사실 이 북에서 장사하신 분들 얘기인데요. 이게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 얘기 듣는 데만도 하룻밤이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북에서 이렇게 했던 게 다 사실은 보면 먹고 살려고 해야 되고 자식을 보호하지 못했는데 나마저 지금 죽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밀수를 하게 되고 장사를 하게 되고 했던 분들이에요.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이제 특별한 시간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을 모십니다. 지난번 스페인 기자죠. 아따 씨가 나와서 북한에서 직접 본인이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 보면서 북한에 관련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더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북한에서 카메라를 들고 또 한켠에는 몰래 카메라까지 준비를 해서 북한에서 영상을 직접 찍어 오신 조현중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번에 나오신 스페인 기자분 아따 씨는 외국인이니까 네. 북한을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조현중 감독님은 한국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북한을 가셨나요? 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국적은 캐나다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셨어요? 제가 원래 그 삐라 관련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영화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삐라에 대해서 그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그냥 카메라를 들고 가면 제가 담을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인 걸 알았기 때문에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갔죠. 그래서 처음에는 동포라고 하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도착해서 제가 한국말 좀 못하는 척하고 막 일부러 더듬거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포라고 또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그냥 제 원래 모습을 보였죠. 한국말 갑자기 잘해진 거죠. 처음에는 약간 무서웠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죠. 아무래도 몰래카메라를 또 처음부터 그 세관에서부터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거 걸리면은 이거 큰일 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많이 떨렸었죠. 어떤 몰래카메라였어요? 이 시계 이제 렌즈를 대단, 진짜 대단하네.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몇 년도에 가셨습니까? 2013년도 10월 말에 갔어요. 10월 말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함경북도 나선시를 먼저 간 다음에 청진 그리고 경성. 그 비행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연변에서 이제 버스 타고 국경까지 가서 네. 국경에서 다시 이제 통과 다 하고 거기서 이제 벤 같은 거 타고 일행이 이동했죠. 있었습니까? 예, 일행이 있었어요. 몇 명이나 됐어요? 저 말고 한 5명 정도, 러시아 사람, 영국 사람, 호주 사람도 있었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가게 되는데 한 차에 이제 같은 일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가는데 검색대 통과할 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느낌이. 그쵸. 처음에 그 여행사에서 저한테 해준 얘기가 한국 물품, 한국에서 사온 물품, 그러니까 한국말이 적혀 있는 물품은 가져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옷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세탁 할 수 있는 방법, 태그가 있잖아요. 그것도 가위로 다 자르고 갔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세관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검사하는 게 이제 카메라 메모리 카드, 그리고 뭐 카메라 몇 대인지, 또 컴퓨터가 몇 대인지 해가지고 숫자를 다 세놔요. 그래서 다 확인을 하고 나갈 때 그 숫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죠. 처음에는 이제 그걸 검사를 하고 휴대폰 검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핸드폰을 꺼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키래요. 그래서 딱 켰더니 제가 그때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을 때니까 교수님 부디 뭐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뭐 이런 문자가 막 들어오고. 네. 거기 왜냐면 국경이라서 그렇죠. 아직 중국에서 그 신호를 이제 받아서 이제 막 문자가 뜨는 로밍이 거예요. 됐어요. 예, 로밍이 된 거죠. 나 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문자를 막 되게 급하게 지웠던 기억이 나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계속 줄라 하니까 또 그래서 뭐 다 지우고 줬더니 이제 사진을 위주로 보더라고요. 네. 대단하다 진짜. 자, 저분이 지금 참 인상 좋으시고 이렇게 하지만 보통 강단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북한에 들어가서 영상을 찍겠다. 그것도 정식으로 허가가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몰래카메라까지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게 걸렸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뭐 뻔히 알지 않습니까? 자, 우리 조연중 감독이 북한에서 찍은 영상들 만나보겠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세관검사소입니다. 안 붙었으니까 닦아냈습니까? 돈이 여기 뭐 있습니까? 보라색 옷. 야, 보기만 해도 뭔가 삭막하네요. 저게 뭐예요? 열 액션 검사, 수화물 검사를. 저격수인가? MP3이라기 아니 지금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소요? 아니 그게 내가 노래 같이 화면 반주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책이랑 CD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많이 하고요. 네. 자, 이제 물건들 CD 검사고요. 책 안도 확인해요? 책 안도 이제 대충 한번 보더라고요. 예. 혹시 뭐 종교적인 뭐 그런 게 있나 해서. 성경책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니까. 줄을 엄청 오래 걸리겠어요. 좀 오래 걸렸어요. 통과하는데. 조선중인가? 예. 조선중이구나. 조선족이구나. 조선족은 이제 북한에선 조선족을 우리 남조선, 북조선 사람들 다. 모든 동포를 다 조선족이구나라고 하는군요. 캐나다에 있다 오든 미국에 있다 오든. 네네 맞아요. 북한 주민들은 세관 검사소를 볼 일이 없잖아요. 네. 처음 보셨죠? 처음 봤죠. 저희 처음 봤어요. 세관에서는 실은 이제 나갈 때가 더 조금 두려웠었던 왜요?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나갈 때는 컴퓨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컴퓨터를 이제 줬는데 다른 일행 컴퓨터는 다 나왔는데 제 거만 30분 넘도록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컴퓨터만. 부르더라고요, 저를 따로. 제가 그 패스워드를 해놨거든요. 혹시 이 사람들이 진짜 검사하나 안 검사하나 일단 잠궈놨었는데 저를 불러서 비밀번호 뭐냐 그래서 풀고 제가 알려주고
기다리는데 한 30분 이상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거기에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비워야 되잖아요. 비워야 또 촬영을 하니까. 하대에 옮겨놨을 거 아니에요, 어디. 그죠. 거기에 이제 옮겨놨는데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그 무슨 비밀 폴더인가 뭐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밀 폴더에다가 그 영상을 다 넣었는데 별 큰 그런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발견을 한 건 아닌가. 그 30분이 정말 지옥 같은 30분이었다. 그래서 제 일행들도 왜 안 나오는 거냐 내 거만. 저 일행들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나도 모르겠다 왜 안 나오는지. 아 정말 그때는 다시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기예탈이죠. 예. 발견을 못했어요, 그 사람들? 예, 발견 못했겠지. 못했으니까 제가 여기 있겠죠. 아니 내 심장 같으면은 못 나왔지. 솔직하게 내 심장 같으면은 가만히 서가 있어도 그냥 땀이 심장이 쫄깃쫄깃했겠다. 빨개지고 이런데 빨개져요. 빨개지고 손도 나는 수전증이 와가지고 손도 막 이렇게 떨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조현준 씨가 지금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눈빛 하나 흔들리면 안 되고요. 그렇지. 그 괜히 어색한 연기한답시고 뭐 편한 척해도 어색할 테고 화를 내도 이상할 테고요. 자, 전반적으로 세관은 좀 다른 것보다 좀 엄하다, 무섭다는 느낌이셨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자, 또 어떤 영상이 있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어떤 영상이 있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위해서 모든 혜택들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군부대. 자, 이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나선시장이에요. 나선시장. 사람 많다. 이 흔히 얘기하는 장마당 같은 건가요? 예, 장마당 맞습니다. 엄청 크네. 여기서도 촬영을 못해서 몰래카메라로 찍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를 위하여. 사람 분벼서 돈도 많이 벌고. 유통이 안 돼서 이렇게 사람 많은데. 많아도 어떻게 물건이 유통이 돼야 되겠는데 되지 않아. 그래도 정말 부모님 조선 사람. 부모님이 여기 하루 나오면 얼마 정도 벌어요? 제일 돈이 잘 10원. 아, 중국 돈. 10원. 잘 버는 게 못 벌면 얼마예요? 빵, 0. 아무래도 같은 조선말을 하니까 좀 더 친근하니. 중국 돈으로 거래가 되네요. 저희는 다 중국 돈이죠. 아, 여기 정식으로 매대가 잘 돼 있는 곳이네요. 여기는 정식인가 봐. 네네. 되게 복잡하고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있는 물건들은 다 이쪽에서 제작한 겁니다. 아, 여기저기서. 인라인 스케이트야? 네, 인라인이 있어요. 아, 저런 게 있어? 최고. 이게 색깔이 이게 조금 다르네.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저랑 다른 외국인 두 분 정도가 이 어깨에다가 원래 그 북한에서 초등학생들 반장, 부반장 그런 애들 보이부라 그러죠. 북한에서는 그 애들이 이제 차는 배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난으로 그 배지를 차고 다녔거든요. 저는 부반장 배지를. 강도 진짜 크다. 벌써 잡혔어. 아, 그걸 어디서 구했어? 그랬더니 누가 받았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웃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하고 다니니까 애들이 또 외국인이 어떤 사람들 이제 백인들이 하고 다니니까 그걸 보고서 막 제거라고. 완전히 인기 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 촬영하기도 좋은 거지. 예, 막 사람들이 너무 막 웃고 그러니까 좀 순박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저는 뭐 그게 그렇게까지 웃긴가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었나 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화낸 적도 있어요. 왜 장난 그런 걸로 장난하냐고 재밌냐고 그게 막. 자, 시장 분위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때 느꼈던 거. 여기 화면에 없는 분위기라도 좋으니까. 시장은 처음에 딱 들어섰을 때 와 진짜 컸어요. 크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유니폼식으로 다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계속 저보고 북한 그 김정은이 입고 다니는 그 인민복 있잖아요. 그걸 계속 사라 그러는 거예요. 사기 싫은데 좋은 거라고 사라고. 그래서 그걸 샀죠 제가. 사가지고 호텔로 그걸 갖고 와서 입었죠. 입어봤는데 김정은 같은 거예요 제가. 외모가 약간
비슷한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입으니까 완전히 머리만 요래 좀 네, 머리도 여기가 완전 김정은. 옆에도 좀 깎았었어요. 아, 그때 당시에? 예. 완전히 김정은 같아가지고 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 버린 거 너무 또 티나면 또 안 될까봐 이게 잘 걸어놨죠. 걱정돼서. 옷장에 모르고 놔둔 것처럼. 저 이명선 대표님, 아까 뭐 보라색 옷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팔고 모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 화면에 지금 보라색 옷이 인민복이라고 하는데 저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북한에서는 대체적으로 단체복을 많이 입는데 색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색, 그 진한 남색 같은 건데 교복, 고등학교 이런 그 중학교 학생들의 교복색으로 공통돼 있고 이제 보라색 같은 거 이런 거는 되게 민간 그 근로자들의 그 작업복 그 색이거든요. 그것이. 네. 자, 다음 영상 또 보시겠습니다. 청진. 자, 이제 청진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청진 고향인 분들 잘 보세요. 어머, 이거 뭐야? 군사훈련. 아니, 상대 시간 하니까 이제 10분. 군사훈련 중인가 봐요. 예. 군사훈련 중에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까, 여기가? 예, 아예 차 다 움직이면 안 되더라고요. 민방위 훈련 같은 건가? 예. 그럼 여기 청진 도시가 다 도로를 이제 자전거. 얼마나 자주 해요? 자주 안 해요. 1년에 그저 한두 번. 그럼 뭐 하는 제일 마침 나쁜 날에 왔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뭘 해요? 아니, 정확히는 게 그저 자동차 차단 시켜놓고 그저 뭐라 할까 이런 건 뭐라 해야 되는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군사적인 거에 있어서는 대답을 조금 정확히 안 하려는. 오. 놀랐겠죠. 많이 들어와 있죠. 와, 어떡해, 저기. 진짜 청진은 잘 사나 보네요. 저게 한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거. 중국 같아요. 서술기 다닌다. 소달구지 간다. 소달구지. 소달구지가 가네. 저기 같은 경우는 제가 편집을 하려면은 카메라 찍지 마세요 했을 때 바로 내려야 되는데 제 편집 생각하고 너무 짧으면 이게 사용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영상을. 그래갖고 몇 초 더 들고 있었죠, 저는. 찍지 마세요 했는데 한 1, 2, 3 하고. 이게 건물이 적게 있어서 넓게 보이는 건지 왜냐면 되게 도로가 넓은 느낌이 들거든요. 길거리가요? 예. 길이 되게 넓더라고요. 지금 방금 나왔던 거리를 혹시 아시는 분? 알아요? 저 거기 선원 그라프라고 거기 수남구역에 있던 건물이거든요. 처음에 나왔던 영상. 거기 제가 거기 식당에 자주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라인 타던데 저도 인라인 타던데요. 거기 저희 동생이랑 같이. 근데 저희 거기 나무 없는 이유가 그거 가로수 다 배불했어요. 그 도로가 어지러워 보인다고. 다 이렇게 배불했어요. 2011년도인가 그때 다 배불했어요. 근데 소달구지가 다녀요, 진짜? 네, 그거 다니더라고요. 뭐 도시에서 몇 번 본 것 같아요. 안내원이 뭐 사람들한테 질문 너무 많이 하고 자꾸 그러면 자꾸 물어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나요? 가이드가 없을 때 했었죠. 없을 때도 있어요? 예, 가이드가 이제 화장실 갈 때나 화장실 갈 때 한 45초 정도 네. 내지는 뭐 몇 분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틈타서 물어보고 아니면은 제가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하면서 화장실 따라오진 않잖아요. 그때 가서 이제 가는 길에 사람 있으면 물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군사 얘기하면은 다들 저렇게 피합니까, 얘기를? 민감한 얘기를 피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척하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다음 영상 또 있습니까? 여기 보시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이제 식당 아닙니다. 노래방이요. 밥을 먹고 노래를 불렀었죠. 재밌어 노래 부르면 춤춘다. 저 마이크 잡으신 분은 저 운전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 잠을 노래방 기계인데 이거 한국 잠을 노래 자러 간 사이에 저희가 나와서 옆 건물로 갔더니 노래방이 있고 지금 서양 음악을 틀고 네, 이제 들어요. 춤을 추는 장면인데 이땐 가이드가 없던 거예요? 없었죠. 예. 그냥 본인들끼리 가서 그쵸. 와. 그런데도 저기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예, 직원이 들어왔었어요. 가이드는 없었던 그때 가이드는 이제 자고 있었을 때고 지금. 저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전문 이렇게 성악 교육 받은 분들이. 근데 가사가 이게 없어요. 뭐 네, 뜨더라고요. 네. 저 디스코풍의 서양 음악. 일행보다 그래, 종업원이 더 가사가 많은 없다. 느낌이에요. 종업원이 한 거기 한 4명 정도 있었고요. 다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예, 뭐 처음에는 찬양곡 부르다가 제가 다른 음악 틀어달라고 하니까 머뭇거리더니 저런 서양 디스코풍의 어떤 서양 음악을 틀고 팁은 주셨어요? 팁 안 줬어요. 팁 안 줬어요? 아이, 이제 꼭 이제 보내달라고 이제 천지업이다 이제. 함께 이렇게 댄스를 해주시고 계셨는데 술값은 냈죠. 이렇게 여줘야지. 술값은 좀 비싸게 냈던 기억으로 나요. 근데 그 팁을 포함인가 안 줘도 그죠? 예, 예. 앉아도 돼요? 손유미 씨 뭐라고요? 팁을 안 줘도 돼요. 왜냐면 카라오케장이 원래 그렇게 된 거예요. 손님들이 오면 비싸게 술 마시고 술값이 먹잖아요. 비싸니까. 네. 그 중요한 점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국가에서도 좀 정보 쪽에서도 좀 궁금해하는 건데 노래 끝나고 나면 점수가 나옵니까? 점수가 나옵니까? 점수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봤던 노래방에는 저건 좀 싼 데거든요. 저건 한 북한 돈으로 3만 원 정도 하는 데고 제가 갔던 데 순화강이라고 있는데 청진에서 진짜 유명한 데예요. 거기는 60원이고 북한 돈으로 8만 원이에요. 거긴 점수가 나와요. 거봐! 거기서 거기 점수가 나와요. 참 잘했어요. 이런 거 60점. 네, 그게 나와요. 꼭 나와요. 어디서 좀 따다다다다 이렇게 보셨군요. 노래 마시면 나와요. 빰빠라빰. 네, 나와요. 아, 무슨 오셨군요. 그러면 가수 수질이 있는 거야? 어린 학생들도 저런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노는 갈 수 거예요? 있죠. 돈만 있으면 다 가요. 오. 초등학생도 갈 수 있어요. 이거 북한도 사람 사는 데네. 그죠? 전 거기서 이제 아이돌 노래도 틀어줬었거든요. 틀어줘? 예, 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노래들이 많아서 그 틀어줬더니 막 이렇게 막 랩하고 막 이러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아는 노래일 텐데 어떤 분들. 그죠? 다 듣죠. 저희 거기서 다 듣는데. 모른 척. 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은 조현중 감독이 북한에서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유치원, 내가 다닌 유치원 했어요. 유치원? 우리 유치원. 아, 예뻐라. 아이고. 학교 정서에 너무 하기 싫은데. 너무 하기 싫은 거지 지금. 빗자루가 대충대충이야. 아이고. 세상에서 애들은 웃돈 다 가는 똑같네. 우리는 웃기고 있네. 컴퓨터실인가? 컴퓨터실. Our country is developing and the wise leadership of the great leader Marshal Kim Jong-il. Yes. The respected Marshal Kim Jong-un founded this school. 아니 영어 실력이 잘생겼다. 아니 선배님보다 난데요? 제 공부 되게 잘하는 애. 여기 배지가 모범소년단은 배지요. 공부 잘하는 애들 받는. 그죠. 아, 그래? 아까 유치원도 그렇고. 유치원 제가 다닌 유치원이에요. 근데. 아, 정말요? 네, 제가 다닌 유치원이에요. 그래? 저기를 네, 제가 다닌 유치원이에요. 좋은 데 다녔네. 네, 좀 좋은 데 다녔어요. 아니 왜냐면 기분이 어때요? 아이들이 마르고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네, 저기가 좀 잘 사는 애들이 다니는 예능 유치원이에요. 저기 막 가야금도 배워주고 뭐 춤도 배워주는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보여줬겠지. 잘 사는 애들만 가는 데죠. 그렇지. 그때 유치원에서 하던
하던 노래 조금만 해줘봐요. 아, 저요? 네. 왜 꽃봉오리 방실 피어나라고 따사로운 품속에 안아주시는 뭐 이런 거. 저 유치원은 몇 살 때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6살이 들어요. 6살부터 7살까지 저희 2년 동안 다니고 그다음 8살에 소학교 가거든요. 그러면 저 지역은 평균적으로 좀 잘 사는 동네. 잘 사는 동네죠, 저기는. 저 조현중 감독 혹시 지금 보니까 이제 좀 좋은 데 위주로 다니셨어요. 네네. 그럼 좀 뭐랄까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은 안 다니셨습니까? 그 이제 농촌 마을을 아무래도 이동을 하잖아요. 저희가 뭐 청진에서 경성, 뭐 나선시로 다시 올 때 이제 도로로 가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이제 바깥 농촌 모습을 촬영하긴 했었죠. 근데 북한 그 가이드가 그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농촌 마을을 찍는 거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농촌이란 건 어디 나라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네들은 너무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농촌도 되게 평범한 건데 그때 한 번은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가이드가 고함을 버럭 지르면서 찍지 말라는데 왜 촬영하냐 그러면서 막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누가 뭐 주민이 신고를 했대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너무 화를 너무 심하게 내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면서 껐던 기억이 나요, 카메라를. 자, 이제 전반적으로 다녀오신 느낌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가기 전에 뭐 이 삐라라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이제 초반에 생각했던 거는 뭐 사람들이 뭐 되게 불쌍하게 보일 거라는 생각도 했었고, 근데 실제로 이제 가니까 사람들이 일단 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좋았고요, 저는. 그래서 뭐 체제가 좀 이상할지 몰라도 사람들 자체는 정말 정도 많고 친근감 있고 부침성도 좋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영화 삐라를 만드셨고 그리고 또 그 소중한 영상들 우리 이만갑에 공개해 주신 조현준 감독님께 감사의 박수. 태영호 공사는 태영호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태영호 북한 탈북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이만갑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10년 동안 한다는 것은 일반 외교관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결국은 사는 격이죠. 최고까지 제공할 수 있고. 그때 다 포기하시고 오신 거죠. 국군 포로 가족이라고 하면은 뭐 얼굴 뻔뻔하게 쳐들고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요즘 들어서 이만갑을 통해서 이렇게 북한에 숨겨진 이런 영상들 볼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많아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마치 북한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그래서 되게 친구 같고 이런데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이 진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같이 감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